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아주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뉴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나왔네요. 오늘 더 보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일곱 개 정도까지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주말에 좀 제가 쉬는 날 사실 여행 갔다 와도 지금 방 정리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잡소리가 길었죠. 어쨌든 그런 것도 봐서 어쨌든 주말에 좀 더 많이 읽을 거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근데 첫 번째 기사를 보면은 터키에서도 문제가 있나 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현재 에르도안은 약간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에서 에르도안의 정적이었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칼럼니스트였어요. 항상 이렇게 반정부적인 어떤 색채를 띤 글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망명을 허가해서 송환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카슈교지를 죽였잖아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현재 친하거든요. 빈 살만 같은 그 왕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어떻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인도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없지만 터키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가 약간 앙금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기사 제목은 터키 에르도안, 네, 뉴스원 기사고요. 터키 에르도안 미 제재와 경고에도 군사작전 안 멈춘다. 여기까지 진전이 됐나 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100만 명, 다음엔 난민 200만 명 돌아갈 것.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한동안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약간 무지해요 제가. 그래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레제프 타이프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터키 대통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독재 느낌이죠. 터키도 어쨌든 쿠르드 공격 7일째를 맞은 15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 그렇구나.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쿠르드 같은 경우는 터키 내부에 있는 아직 나라가 없어요. 커디시라고 하거든요 사실 영어로는. 아직 쿠르드 민족이 나라가 없는데 이분들이 아마 세계에 퍼져서 살고 있는 약간 과거 유태 민족들이 했던 것 같은 걸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움직임이 있겠죠. 팔레스타인처럼. 물론 팔레스타인 나라가 있겠지만 뺏겼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약간 쿠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시리아에 있을 때도 뭐 쿠르드 민병대 뭐 PKK였나?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 테러리즘 집단으로 구별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나라가 없으면 나라 자체에 군대가 없으니까 다 반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터키랑 옛날에 시리아 그 주변부에서 아마 카르디시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민병대가 있고 아마 뭐 해방 전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항상 카르디시 그 쿠르드족의 목표는 뭐냐면은 터키 안에서 분리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리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땅을 인정받고 거기서 자치를 인정받고 본인들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겠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떼어주게 되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자치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 같은 거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 이걸 허락하는 나라가 없죠. 이거에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커디시 같은 경우는 계속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겠죠. 만약 터키랑 좀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커디시랑 손을 더 잡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 지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ISIS 공격 때 커디시 그 민병대에서도 많이 이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 없는 어떤 도움이란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얘기가 된 선이지 않을까. 또 터키와 관계가 경색되게 되면은 차라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커디시 쪽이랑 커디시 그 쿠르드 민병대 그쪽이랑도 물론 지금 어느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항상 외교는 그렇게 돌아가요. 강대강으로 하기 힘들다면은 물론 강대강으로 밀면서도 다른
적과 손을 잡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시기에 따라서 나당연합을 했거나 아니지 백제랑 여제 동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라랑 백제랑 했던 게 뭐지? 나제 동맹? 이런 식으로 동맹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되게 춥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제대로 군사 작전, 그러니까 터키에서 쿠르드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마 이랬나 보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가진 TV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터키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하지 마라. 제재한다. 너네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즉각적으로 휴전해라 라고 했지만 이걸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전날 터키의 전 현직 관리들의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어요. 터키의 전 현직 관리들의 어떤 제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자산 동결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도 다시 50%까지 인상하고 터키와 진행하던 무역 합의에 관련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로 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뭐 까다롭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힘 있는 나라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미국이기도 하지만 바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거죠. 이건 대통령 지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관세율의 50%까지 내리고 무역 합의를 또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거죠. 예.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대한 빨리 이 지역, 시리아 북부, 시리아 북부에다가 터키 아마 접경 보더라인 쪽일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북부로 가겠다며 터키를 압박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영토의 1000제곱킬로미터가 분리주의 테러 전체에 나오네요.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해방됐다면서 시내 가호 아래 우리는 만비지에서 이라크와 국경을 맞댄 지역을 신속하게 확보할 것이라며 항전태세를 다졌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히네요, 갑자기. 일단 읽어볼게요. 이어 그는 시리아 북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고 1단계로 시리아 난민 100만 명, 이후 20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 사실 핑계죠. 약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인도적으로 도와준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터키 시리아 쿠르드 자치 지역 공격. 쿠르드 자치 지역이 있어요.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에르도안이 왜 여기에 대해서 강성하게 나오는지와 지금이라는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터키 문제가 나올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지 또 그것도 아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전에 읽었던 기사를 바탕으로 하면은 에르도안과 정적인 관계를 미국에서 망명을 받아주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한테 조금 더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땡깡 부리는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터키가 이제 시리아 뭐 쿠르드 쪽 그쪽 자치 인병대를 도와주는 거를 미국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국 영토를 좀 더 이렇게 강경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입지를 생각했을 때도 에르도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IS 포로 수용소 탈출, 뭐 아인이사, 아비아드, 코바니 솔크, 뭐 라스 알 아인, 카미 실리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터키와 시리아 북쪽 국경지대 그리고 여기 쿠르드 자치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블루 라인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지대 안에만 공격한 것 같아요. 이 자치 지역까지 건드리진 않고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좀 뭐라 그러죠? 그 간보기? 간보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리아에서 한때 알레포와 라카 이쪽은 IS에서 다 이제 장악했던 지역인데 이제 이 밑에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 중에서 쿠르드 자치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속하는 범주 안에서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를 안전지대를 일단 점령하게 되면은 당연히 긴장 상태가 더 이제 좀 뭐랄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터키는 시리아 북부 국경을 따라 길이 480km, 폭 30km에 이르는 안전지대를 설치해 자 지네가 설치한 건가? 자국 내 시리아 난민 최대 200만 명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아 그래. 이들 다수는 쿠르드족이 아니기 때문에 쿠르드족 인종 청산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미국의 제재를 두고 사후 약 방문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게 소액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공격은 미군 철수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 마지막이 약간 좀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왜 공격했냐고 했더니 안전지대를 터키에서 설치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국 영토를 벗어나서 시리아 영토 위에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명분이 있네요. 그래서 자국 내에요. 그러니까 터키 내에 있는 터키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었나 봐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대 200만 명을 이쪽으로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 시리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터키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200만 명 정도. 왜냐면 너네 땅이니까 너네 땅에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 속하는 범주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 안에다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이 안에다가 예, 시리아 난민들을 넣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쿠르드족이 살고 있고 본인들이 자치를 행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나라, 그러니까 내 땅이라는 느낌이 강하겠죠. 근데 또 알고 보면 이게 시리아 영토예요. 왜냐면은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아직 자치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간질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가 또 그래서 뭐 인종 청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첨언된 기사 내용에서는 터키의 공격은 미군 철수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미군을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예, 북동쪽에서 시리아 이쪽에서 미군이 나갔으니까 터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희끼리 쇼하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 음모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한때 미국이 터키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터키 안에서 이제 그 빈살만이 보낸 어떤 킬러들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킬러라고 보는 거겠죠. 암살범에 의해서 터키 내 영사관에서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인가 대사관인가 거기서 카슈크지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가 터키 안에서 다 있는 거죠. 이 정보를 통해서 사실 이미 뭐 빈살만이 배후에 있다고 공개가 됐지만 만약 더 명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터키가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이걸 갖고 사우디를 압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우디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사우디는 현재 미국과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터키한테 그 사우디 문제를 통해서 예, 조금은 뭐랄까 좀 딜적인 그러니까 그 바게인 파워라고 그러죠. 어떤 딜할 때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딜할 때 좀 약간 난처해질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에르도안이 이거 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이제 시리아 지역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예, 정말 항상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뭐 티그레스 유카테스가 아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문명을 가장 먼저 세웠던 어떤 중동 국가 중에 속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다마스쿠스라는 경우는 진짜 옛날에 페르시아 수도였나요? 알렉산더 제왕의 수도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페르시아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도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현재는 이렇게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내전도 일어나고 이제 뭐 진화 언덕을 설치하고 난민 보내고 싸우고 이런 게 일어난 거라서 제가 한때 시리아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IS 가니까 역시나 자국의 힘이 없으면은 나머지 잔당들 다른 나라들이 또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유린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속절없이 또 이렇게 왜냐면 이런 데 난민 넘었잖아. 분쟁 지역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역사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국제 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참 그냥 인간적인 부분들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한테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정치 판도를 보시면 또 이제 깝깝할 때도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너무 이제 시리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잡설이 많아졌는데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목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미 제재와 경고에도 군사작전 안 멈춘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